소개받을 조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입시는 매년 바뀝니다. 또 입시가 안 바뀌어도 고3 학생이 매년 바뀝니다. 항상 입시는 매년 새롭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015 교육과정, 즉 내신 성적이 9등급으로 산출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고3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당장 내년도부터는 이제 내신 성적이 5등급제로 산출되는 학생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4월 30일 날, 한 달 정도 좀 더 남았는데, 그 4월 30일이 되면 모든 대학들이 2028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어떻게 뽑겠다 발표를 할 거예요. 저도 이번 겨울방학도에 거의 한 26개 대학교를 한번 자문을 했거든요. 근데 졸업생과 재학생을 경쟁을 할 때 항상 대학의 기본은 고3 재학생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9등급과 5등급을 비교할 때 절대 졸업생이 유리하게 성적을 산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올해 될 수 있으면 원하는 결과들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올해 고3 수험생에는 좀 부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에는 문과, 이과 구분 없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는 인문계열 학과와 자기네를 구분하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내신 성적 등급대별로 보시죠. 등급대별로 인문계열 학과와 자기네를 지원한 비율이에요. 어떻죠?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이 훨씬 더 내신 성적이 좋죠. 무슨 말일까요? 내신 성적을 싸울 때는 문이과 구분 없이 같이 경쟁을 하는데, 그럴 때 누가 유리하다?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내신 성적, 즉 공부를 잘한다는 거죠. 딱 저 상황만 보고 그럼 대학 가는 데는 문과 성향의 친구들이 유리할까요? 이과 성향의 친구들이 유리할까요? 라고 한다면 숫자로는 따지면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데, 문제는 그렇다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도 상위권 대학은 자연계를 훨씬 많이 뽑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매년 6월, 지금 보는 건 2025 현재 대학교 2학년 친구들의 결과가 되겠고요. 올해 이제 입학한 친구들의 결과는 아마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가 되면 대교협의 대학교가 70컷을 공개합니다. 70컷이란 뭐냐면 작년에 합격생이 10명 있었다면 그 중에 7등의 성적이에요. 저 성적보다 더 낮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도에 대학이 발표한 70컷을 비교해봤더니 내신 1.0이 인문계열에서는 6명, 자연계열 130명, 이런 식으로 쭉 등급대별로 한번 누적을 해봤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오른쪽으로 볼까요? 2.0까지 합격자가 자연계열에는 약 2만 명이 있는데 인문계열은 2.5에 2만 명. 2.5까지가 자연계열은 3만 5천 명인데 인문계열은 3.0이 3만 5천 명이죠. 무슨 차가 있죠? 비슷한 대학교의 상위권 학과라고 한다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약 0.5 정도의 합격선의 차이가 보인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는 자연계열 친구들이 더 잘하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대학 갈 때는 자연계 성향은 자연계열 학과로 서로 안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 문과 성향의 친구들은 자신의 숫자를 조금 담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과 성향의 친구들은 자신의 숫자를 좀 신중하게 바라봐요. 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자연계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자연계열 학과가 전체적으로 경쟁률도 더 높게 형성되고 합격률도 더 높게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고3 친구들, 작년에 황금돼지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작년 아이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알아요. 우리가 학생 수가 많네. 즉 다른 때보다 1등급 맞는 친구들이 2등급 맞는 게 더 많이 나오겠네. 그러면 등수로 따지면 더 성적은 올라가야겠네. 예.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작년도 입시 결과는요, 굉장히 황금돼지를 좀 쫄아가지고 낮게 쓴 입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요. 되게 거의 많은 서울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의 입시 결과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합격을 해서 대학을 다니겠죠? 이제 선배들하고 뭐 술을 마시겠죠? 야, 너 내신 몇인데 우리 대학 갔어? 몇 점? 왜 네가 우리 대학 와? 너 돈 쪼개서 주지 않아? 이런 얘기를 저는 꽤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걱정은 뭐냐? 에이, 걔는 뭐 어쩔 거예요? 다닐까요? 그래요? 그럼 한 번 더. 예, 제 개인적인 예상은 실은 대학들도 국어문제를 되게 많이 입결이 되게 올라서 붙었네. 큰일 났다. 얘네들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이 아마도 반수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실은 올해 학생들은 두 가지입니다. 황금돼지 작년에서 그 황금돼지의 영향이 끝난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판단은 꽤 많은 인원들이 반수로 재도전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뒤에 있는 아이들은 5등급이다. 위에서와 아래서의 모든 압박을 받아내야 되는 게 올해 고3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시면 작년도의 정시에서 졸업생의 비율인데요.
비율이 32.9로 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학생이 늘었기 때문에. 하지만 숫자로 보자면 여전히 약 2,000명 차이밖에. 즉 매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능에서는 약 16만 명 정도의 졸업생이 계속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서울은 상관없지만 지역의사제라는 부분들의 의사도 490명을 더 선발하죠. 이 부분도 졸업생을 더 많이 만드는데 원인이 되겠죠. 좀 무슨 말이냐? 수능은 여전히 졸업생이 약 16만 명 이상이 도전하는 그러한 상황의 수능이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하나 포인트가 뭐가 있느냐? 내년부터 수능도 바뀌죠. 그러면 내가 공부한 수능으로 시험 볼 수 있는 올해가 마지막 해죠. 그래서 개인적인 걱정은 수시도 수능도 예년보다는 올해가 고등급제의 마지막, 내가 배운 수능의 마지막, 그러면 재도전의 마지막 기회를 생각해서 올해 조금은 더 그런 졸업생들과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는 수시하고 종시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 모집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쌤, 저 대학 가고 싶어요. 대학은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갑니다. 여기 추가 모집에서 이게 뭐냐면 수시에서 못 뽑아서 정시로 넘겼고 다시 정시에서 못 뽑아서 추가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넘어요. 여기 대학은 아주 쉽게 해서 원서 쓰면 수시에 쓰면 수시에 가고요. 정시에 쓰면 정시에 가고요. 추가에 쓰면 추가에 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거리 걸려가지고. 그래서 대학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죠. 수도권과 서울인데 인서울도 정시에서 미처 뽑지 못한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모집은 정시보다 합격선은 낮게 오진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얼마 낮을지를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울, 서연고, 서성한, 중경까지는 우리는 아무리 정시에서 못 뽑아도 추가 안 뽑아. 원양이 안 서. 하지만 지금 이건 의학계열입니다. 의학계열도 마지막까지 뽑지 못한 등록 중복으로 제3의 기회도 있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제가 안내할 정보는 작년 4월 30일에 발표한 시행계획 바탕입니다. 즉 의대 인원이 달라요. 정확한 올해 수시의 요강은 5월 30일자로 발표가 될 겁니다. 자, 일시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이거죠. 원서 접수가 9월 모의고사, 9월을 보고 보죠.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는데 작년도에 수시 경쟁률이 대폭 하락된 이유가 9월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어렵게 나와서 그래요. 실제 수능은 더 어렵게 나왔지만 작년에 6월 모의고사 때 영어 1등 배출이 19% 나왔습니다. 근데 9월에 갑자기 그 4%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내가 수능 체제를 통과할 수 있겠지 라고 했다가 수시 원서 접수 바로 일주일 전에 보는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어렵게 나오니까 나 이렇게 나오면 수시에서 최종 못 맞추겠는걸? 그래서 이 9월 7일 원서 접수 이 전주에 치르는 그 9월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성적이 나오느냐가 실제 수시에 원서를 쓸 때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준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결과들은 쭉 예년과 비슷합니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한 상위 20여 개 대학교에서 전형간의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 전형간의 변화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맥락 없이 바꾼 게 아니라 고2부터 시작하는 고교 학점제 학생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들의 변화가 조금 있었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나 학생학교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입니다.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서면사고가 제일 낮은 처분이에요. 제일 낮은 처분인데 이 1호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돼도 불합격, 부적격 0점 처리하는 대학입니다. 근데 아예 원서를 못 쓰게 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학들이 앞다투어 수시 합격자 발표가 되면 보도자를 냅니다. 우리 대학교에 29명의 합격 대상자인데 걔네들 다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밑에 댓글들은 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3 아이들 정신적으로 되게 좀 불안할 때거든요. 혹여라도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실수를 저질렀다면 최대한 진심 어린 사과로 절대로 행정적인 절차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최소 2년간은 못 갑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싸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입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들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요 무조건 정시로 30 이상 뽑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의 수시 비율이 지방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 또 잘 보시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형 간의 중심 요소가 다릅니다. 수도권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과보다 더 많이 뽑습니다. 반면에 지역은 종합을 더 많이 뽑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면 좋겠다. 보시는 건 현재 대학교 2학년, 1학년, 올해 고3이 되겠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 이런 식으로 대학을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어떤 전형에서 가장 많이 뽑는 데를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요. 빨간색의 위치가 변한 곳은 딱 스카이 한 곳입니다. 종합으로 많이 뽑다가 작년에는 수능이었다가 다시 올해 종합으로.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입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올해도 전년도와 비슷한 비율로 비슷한 인원을 선발하고 있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전략을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겠네?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예과가 갑자기 2,000명이 확 늘어나면 그 전 입결을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또 그 2,000명이 사라지면 또 입결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년간의 비율들이 비슷하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들의 특징은 좀 보시면 대학이 서열이 내려갈수록 파란색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들이 늘어나고요. 반면에 오렌지색과 회색 종합 전형과 수능 전형의 비율들이 줄어드는 그러한 기본적인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의 색깔의 의미는 뭐냐면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겁니다.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수능 안 봐도 논술 쓰면 갑니다. 그럼 파란색은 뭐냐? 일부는 최저가 있고 일부는 없는 겁니다. 서울대를 예로 들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최저 기준이 있고 일반형 최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색깔의 기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잘 보시면 전형 간의 특징들이 보일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빨간색이죠. 왜 그러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각 학교에서 경쟁해서 만들어진 숫자를 다른 학교 학생들과 1대1로 비교합니다. 너 몇이야? 1.4? 학교가 나 1.4. 내가 너 이겨. 등가 비교입니다. 그런 대학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이 뭐냐면 그 숫자가 어떤 학생들과 경쟁해서 만든 숫자냐. 아주 쉽게 해서 일반고 1.5가 특성하고 1.4한테 지는 게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불안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숫자가 적어도 대학에서 공부할 숫자는 돼야지. 그래서 대부분 뭘 보냐? 최저를 봅니다. 반면에 종합전형은요, 기본적으로 검은색이 원칙입니다. 검은색. 최저를 안 걸어요. 왜? 학교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 중에 혹여라도 의심 가는 내용이 있다면 면접으로 확인까지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올해의 특징은 뭐냐? 올해의 특징들은 이 최상위권 대학교에서 일부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을 둔다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는 워낙 우수한 친구들이 오니까 그 우수한 친구들을 한 번 더 거르기 위한 최저 기준을 둔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밑에는 성대나 한양대나 이대까지도 우리도 우수한 친구를 거르기 위한,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저기는 뭐냐? 이따 학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능 최저를 걸면 그만큼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낮은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나 최저 통과했잖아. 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자, 이 그룹의 특징은 교과가 10.6, 종합이 3.39고 약 3대8, 1대 3.8 정도로 종합생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이 그룹에 희망을 한다면 당연히 교과보다는 종합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종합도 최상위일 거니까 내신 성적은 관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학종에서도 뭘 걸어요? 최저를 걸어요. 그러니까 내신 관리, 생기부 관리에 최저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그룹이다. 거기에다가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일부 종합전형은 면접도 재시험 면접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그룹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룹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심리적 마지노선, 얘네는 2호선이라고 불렸죠. 자,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교과가 좀 늘었는데 종합이가 확 줍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 그룹의 특징은 논술 전형과 수능 전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입니다. 논술과 수능 합쳐서 50%가 넘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수시를 실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종합 전형의 비율이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그룹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경쟁률이 가장 높게 형성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페이지에 있는 대학까지는 물론 저희 수도권의 서울 학부 입장에서야 건국대, 부산대 당연히 건국대죠. 그죠? 국민대, 부산대 당연히 국민대죠. 하지만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 거점 국립대와 이페이지 대학을 합격하면 어디를 등록할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고민은 언제 하면 되죠? 합격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까지는 전국에서 모두 원서를 씁니다. 그리고 또 앞 페이지는 1점대 친구들이 주로, 여기는 2등급대가 주로 지원하거든요. 당연히 1등급대 학생보다는 2등급대 학생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서를 쓸 수 있는 성적대 학생도 많아지는데 전국에서 모두 원서를 쓰는데 종합전형의 선발률이 확 쪼그라들다 보니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률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중앙대, 건국대 항상 넘버 3 안에 드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희망은 가장 여기까지가 심리적인데 그만큼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합격이 좀 힘든 그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노란색의 음영은 전형 간의 변화가 있는데 저 변화는 나중에 뒤에 전형에서 설명을 드려요. 크게 전형에서 딱 잡을 포인트는 딱 여기 중앙대가 있습니다. 중앙대가 논술인데 보시면 한 파란색이잖아요. 아까 파란색은 뭐라 했죠? 일부만 두는 거잖아요. 응? 일부만 둔다고? 중앙대는 올해 논술 전형을 2개 실시합니다. 쪼갭니다. 한 전형은 최저가 있고 한 전형은 최저가 없고 하나는 수능 이전에 하나는 수능 이후에 이것도 2028을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만 특징이 있고 나머지는 전형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경기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원서를 쓰고 이 그룹의 입결은 경기도 학생들이 거의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전형의 국숭쇠가 라인에 학생부 교과전 합격선 라인이 2등급 초반대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2등급 초반대가 저 대학을 굳이 교과로 안 가죠. 경기도에서는 어제 인솔 올라가다 보니까 이 그룹은 경기도 학생들에 의해서 입결과 경쟁률이 형성되는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가 늘었죠. 종합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교과 종합이 1대2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논술이 줄고 수능이 줄어서 그게 종합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내려갑니다. 여기까지가 그래도 집에서 엄마에도 밥 먹고 대학 다닐 수 있는 근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 교과에도 파란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교과 전형의 비율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한 전형으로 뽑기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둘로 쪼개는 거죠. 왜? 입결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교과의 비율들하고 전형을 쪼개는데 그룹이 있고 그러면서 전형을 쪼개면 어떻게 하냐? 하나는 최저가 있고 하나는 최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최저가 있는 전형과 최저가 없는 전형은 어느 게 더 입결이 높을 것 같으세요? 최저가 없는 게 높을 것 같죠? 높긴 높은데 둘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왜? 최저가 없는 전형은 혹시라도 불안하니까 안전빵으로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전형에 합격하고 다른 전형에 합격하면 대부분 다른 전형 옮겨갑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그런 전형은 굉장히 많이 충원이 돌아요. 최초는 높게 잡히는데 결론은 쭉 내려와서 비슷하게. 그러나 마음고생이 되게 심하죠. 그죠? 자, 지역거점 국립대입니다. 지역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근데 이따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대학을 가는 이유는 뭐죠? 취업이죠. 최근에 양질의 취업은 지역거점 국립대에 굉장히 많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요. 최근에 그 대통령이 지역에 있는 공기업 주말에 버스 올라가는 거 막았죠. 근데 그게 더 현실화 될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는 취업과 관련돼서는 이 국가거점 국립대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취업에서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는 수능 최저 걸린 학생부 교과를 가장 심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에서도 참고로 녹색은 뭐냐면요 의학 계열만 최저를 요구할 때 녹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교대입니다. 서희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교대의 입결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인교대가 넘버 2 교대잖아요. 작년에 경인교대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1점대 내시는 거의 없습니다. 2등급 초반대가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그리고 거의 전반적인 중입 지원자들과 합격자의 기본은 2등급 중반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딱 5년 전 6년 전만 가더라도요. 교대는 절대 그 정도로 합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제가 보기에는 주가로 따지면 가장 바닥이에요. 교대가.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저희 와이프 초등교사거든요. 초등교사의 삶의 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초등교육과는 곧 한 3년 다시 안정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가장 저점이에요. 지금 들어가요. 지금 따지면 그런 느낌의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종합으로 주로 뽑습니다. 교과는 별로 안 뽑고요. 네, 그런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대학들이 잘 보시면 대학들은 자신이 어떻게 뽑을지를 자기 대학도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학들은 우리가 어떻게 뽑을지를 자기가 경쟁 대학들 있잖아요. 대개 전형 간의 비율들을 맞춥니다. 왜? 자기 대학교에 몇 점대 등급들이 올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등급대 학생들은 어떤 전형으로 뽑았을 때 가장 경쟁률도 높게 형성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뽑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말은 희망하는 대학교가 있거나 또는 등급대에 따라서 모든 학생이 종합이 최우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성적대와 대학의 특징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중심 전형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예과는 지금 현재 2027학년도 기준으로 4,803명, 즉 뭐냐? 이천 대통령이 만들어낸 2,000명 증원이 그대로 적용된 숫자입니다. 하지만 저거는 바뀌겠죠. 반드시 바뀌어서 5월 달에 나올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일반은 수도권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전형이고요. 지역은 지역 전형, 수도권이 쓸 수 없는 전형입니다. 잘 보시면 의대도 지역인재는요 교과로 많이 뽑고 종합으로 안 뽑습니다. 잘. 반면에 일반은요 교과보다 종합을 많이 뽑습니다. 모든 의학계열이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신 관리와 수능제 통과 이게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학생들이 의학계를 가기 위해서는 그게 안 되죠. 1.3 이내의 내신과 생투, 화투 당연히 들어야 되고 고급이나 실업 과목의 과목들을 최소 전문교과 2개 이상 들으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1학년 때는 사람의 질병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서 3학년이 되면 보통 어느 병에 대한 전문 의사, 전문의가 되는 고급적인 지식들 가치가 생급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 대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능 최저에 충족해야 거의 3중고를 겪어야 되는 게 이 수도권과 지역의 의학계열에 대한 상황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3 재학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신 관리를 하고 그래도 생기부 관리를 하는데 마지막에 어디서 걸릴까요? 수능 최저에서 걸립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힘듦이 예상되는데 최저는 그래서 의학계열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수능 최저 기준에는 또 하나의 벽들을 무조건 뛰어넘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역에서는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4.7도 합격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 전형은 절대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사제가 올해 490명이 늘어났는데요. 수도권에 주는 영향력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딱 하나가 있다면 그래도 지역에 약 460명 정도의 의사가 더 많이 뽑힐 거니까 지역에서 원래 치대갈 나이가 의대로 올라가겠죠. 그럼 지역에서의 치한약수의 입결이 조금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치한약수 입결이 살짝 하락.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원래는 점수가 안 돼서 의학계열을 못 가서 서울에 있는 공대에 생명관리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지역에 늘어나니 그만큼 아래에 안착을 하겠죠. 그럼 지역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생명관련학과, 즉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학교 생활을 준비한 학생들이 지역에서 그만큼 사라지겠죠. 그 정도가 그러면 위에서 수도권 학생들이 받아먹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입시는 작년도 입시 결과에 의해서 올해 지원 전략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를 보기 전에 작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작년에 일어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수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얘기는 뭐냐면 사탐론입니다. 아니 자연계 친구가 학교에서는 물화생지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수능에서는 물화생지를 선택하지 않고 생윤과 사문을 중심으로 사탐을 선택한 사탐론이 작년에 어마무시하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 AI, 바이오 다 자연계랄 거죠. 그래서 2024학년대는 사탐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탐과 사탐, 위가 과탐인데요. 거의 같았잖아요. 근데 딱 2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 보시면 국어 위적 분기와 과탐보는 우리 흔히 찐 자연계 친구가 딱 1년 만에 37.6에서 18점을 딱 반토막 납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화법과 작문을 응시한 친구들이 늘었고요.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친구들이 늘었습니다. 이것 두 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년 수능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어떤 부분이 예상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작년 수능을 예년 수능과 분석을 해봤더니 2025년도에는 1등급에서 화법과 작문을 응시한 친구들의 비율이 1등급의 차지하는 7.75였는데 작년에는 12.88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한 0.8배. 그러면 참고로
현재 언어, 이렇게 독서하고 문학은 모두가 문제를 똑같이 풀고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언어와 매체가 더 어려워요. 거기 문법 문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보통 언매를 선택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두 문제다 둘 다 100점을 맞잖아요. 그러면 언어와 매체가 더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순위 그렇거든요. 언어와 매체가 더 유리한데 재밌는 게 작년에 1등급에서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의 1등급 비율이 늘었습니다. 그 말은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 국어 실력이 늘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수학에서도 나타납니다. 수학.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의 1등급 비율이 3.51에서 작년에는 13.11로 거의 약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래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 국어 실력이 늘었겠지. 이건 그럴 수 있겠는데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겠지. 이건 아니거든요. 확률과 통계는 주로 누가 볼까요? 미적분을 배우는 문과 친구들이 볼까요? 그러면 문과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겠지.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한 겁니다. 뭔가 분명히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보겠습니다. 미적분이 유리해요. 처음에 이 선택형 수능을 봤을 때는 확률과 통계를 다 맞은 친구가 미적분 90점과 같은 점수 90이라는 얘기는 킬로 문항이 4개 있거든요. 21, 22, 29, 30 확통에는 다 맞았는데 미적분은 킬로 문항 2개 틀린 애보다 얘가 낮은 점수를 맞았어요. 그만큼 유불리가 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작년 수능에서 어떻게 되느냐 확통 다 맞은 친구가 미적분 97점 97점은 3점짜리 틀린 애잖아요. 그럼 쟤는 실력이 아니라 실수죠. 즉 뭐냐 1등은 결국 1컷인데 확통은 88점이 1컷이고요. 미적분은 85입니다. 84가 아니에요. 84면은 킬로그램 4개를 모두 틀린 친구고 85면 킬로그램 하나는 맞아야 되죠. 즉 뭐냐 확률과 통계도 미적분도 둘 다 킬로그램 틀리는 개수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옛날엔 두 문제 이상 차이가 났는데 저게 왜 저럴까? 제 뇌피셜입니다. 맞겠지만 제가 평가원은 아니니까 교육부는 이 선택형 수능에 의해서 선택 과목에 의한 유불리를 그런갑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유불리가 발생하는 걸 수험생이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겠죠. 그 유불리를 어떻게 하죠? 이용하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문과 친구. 그래서 뭐가 나와요? 사탐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부는 그 꼼수 쓰는 상황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꼼수를 없애고자 그 다음 수능부터 뭐예요? 아예 선택형을 바꾸잖아요. 그럼 올해가 그 선택형 수능의 마지막 해입니다. 저렇게 점수 차이가 줄 수가 없거든요. 두 집단에서 보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건 인위적으로 점수 차이를 줄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어떻게? 제가 알거든요. 서로 다른 과목의 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을 한 줄로 줄을 세울 때 사용하는 공식이 조정 원점수라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부를 잘한 집단의 평균을 낮추고요. 공부를 못한 집단의 평균을 높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22문제를 똑같이 풀잖아요. 똑같이 푼 문제를 가지고 평균을 집단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서 서로 다른 문제를 푸는 미적분 문제와 확통 문제를 가지고 조정을 해야겠죠. 잘한 집단 누가 잘해요? 평균을 낮춘다고요. 못한 집단 누가 못해요? 평균을 높인다고요. 뭐 어떻게 출제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도 작년에도 확통론은 있었습니다. 작년에 확통론은 실제로는 작년에 약 4만 명 정도의 고3 재학생이 늘었는데 그 중에 찐 문과 애들도 많이 늘었어요. 도망가기보다는 문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점수 구자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실제로 3학년에서 미적분 확통을 둘 다 배우다가 아무리 봐도 미적분으로 수능 보기가 두려운걸. 그런데 작년 저렇게 만약에 수능 성적이 나오는 구조가 된다면 굳이 내가 쉽게 해서 미적분을 하나 틀린 애보다 확통을 다 맞는 애가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니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똑같이 틀리면 똑같이 등급 낮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틀리는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공부가 쉽죠? 확통부가 쉽죠. 그래서 올해 아마도 확통을 응시하는 친구들이, 즉 자연계열 친구들이 확통을 응시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 대학교는 무조건 미적분만 봐야 되는데 그럼 미적분 응시가 줄었으니까 손해보는 거냐? 아닙니다. 손해 안 봅니다. 왜? 등급은 같이 내는 거잖아요. 미적분을 따로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미적분 잘 맞으면 똑같이 맞는데 중요한 건 확통에서도 의외로 조금 좋은 등급을 맞는 친구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미적이나 확통이나 1등급 맞아야지 그럼 틀리는 개수가 어떻다? 4점짜리 기준으로는 똑같다.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탐론. 올해가 사탐론 할 수 있는 마지막 해잖아요. 저는 올해 아주 그냥 죽어봐라 사탐론하고 갈 것 같아요. 이해 바뀌면 마지막 가야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4학년도가 사탐론을 할 수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기계적 교표입니다. 100점, 즉 50점 만점을 맞았을 때예요. 사탐의 표점의 평균이 과탐보다 표점이 낮죠. 과탐의 표점이 더 높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내가 맞은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떨어지는지를 수치화시킨 점수입니다. 그러면 과학탐구의 표준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둘 다 만점은 50이잖아요. 그러면 과학이 더 그만큼 평균과의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의미죠? 사회보다 과학 평균이 더 낮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탐론을 거치면서 한 게 어떻게 되냐? 역전됐어요. 무슨 말이죠? 사탐도 표점이 올라갔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아까 과탐의 표점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평균은 낮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라? 사탐론이 진행되니까 사탐도 표준 점수가 올라갔네? 그 말은 사탐의 평균이 어떻게 했다? 내려갔다. 사탐론은 누가 해요? 자연계 친구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까 자연계 친구들 공부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자연계 친구들인데 걔네들이 사탐으로 갔는데 결과는 평균이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냐? 2024년도에는요. 이게 추정 원점수 대비 평균 등급인데 2024년도에 사탐의 평균 1등급의 원점수는 50이었습니다. 즉 사탐은 다 맞아 1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 3개 틀리면 3등급. 근데 어떻게 됐죠? 사탐도 과탐도 똑같이 하나 틀려도 1등급, 2개 틀려도 1등급. 즉 틀리는 개수가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졌잖아요. 즉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연계열 친구들이 사탐론을 해가지고 평균을 낮췄다고요. 그 말 뭐죠? 성공한 애가 많다, 실패한 애가 많다. 실패한 애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6월달에 대구 시청 가서 이제 대구 전체 교육청 수시 설명 1,300명 안 되는 장관이더라고요. 전체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 대구 교육청에서 뭘 했냐면 대구는 대구 전체 학생들의 수능 데이터 다 뒀습니다. 모의고사도. 그 당시 육모에서 생명과 원과 생명 이렇게 사회 하나 과학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그럼 사회 하나 과학 하나 보내드린 문과 애들일까요? 이과 애들일까요? 당연히 이과 애들이겠죠. 과학 2개를 원래 보려고 했으나 하나가 등급이 안 나오니까 하나를 문과 중에 제일 많이 보는 생명 또는 사문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과학 2개를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등급 몇 등급인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겠죠. 그럼 그걸 못 맞으니까 사탐 가가지고 1, 2, 3을 맞으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걔네들의 등급은 다 어디 있죠? 4, 5, 6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올해 사탐전 무조건 갈 거예요. 애들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왜? 과학도 2개 틀려 1등급인데 사회도 2개 틀려 1등급. 자, 그럼 똑같이 2개 틀려 1등급이다. 뭐가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사회겠죠. 그러니까 좋은 거 갈 거라고요. 근데요, 2025년도에 사탐론이 처음 진행됐을 때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수능을 제일 잘 보는 지역은 용인 수지구와 분당구입니다. 성남시. 근데 거기에 정시형 학교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사탐론 성공 확률이 20%가 안 됐습니다. 대부분 실패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재밌는 건 강남 쪽에 있는 사탐론 아이들은 성공한 친구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학원 강사가 다르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요새 다 인강됐잖아요. 그럼 차이가 뭘까? 차이는 시기였습니다. 분당과 수지에서는 대답 잘게는 과탐이지. 3모 잘 나오잖아. 5모 잘 나오잖아. 6모 아이 큰일 났네. 그때서야 사탐할까? 그럼 벌써 언제죠? 7월달이에요. 수능 언제 보죠? 11월달. 4달 동안 사탐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근데 강남 애들은요. 2학년 기말 끝나자마자 12월부터 바로 사탐. 지금 무슨 말이냐? 올해도 사탐론은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사탐론 바꾸는 아이들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내일 모레 첫 모의고사 보거든요. 이미 그때 사탐 2바퀴 돌리고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등급이 나와야 돼. 그게 아니고 이제 바꾼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건 있어요. 저는 이제 시작해요. 왜? 그래서 3학년 때 사탐 하나 신청했어요. 학교 내신으로. 이건 되죠. 왜? 학교 수업 받고 시험 공부 준비하면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건 왜냐면 3학년도 보통 생인과 사문 중 하나를 3학년에 배치합니다. 내신하면서 수능 공부하고. 그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고 자연계 친구가 생짜로 혼자 공부해서 하는 것들을 올해 시작한다. 지금 계약에도 제가 보기에는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높다.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런 말 안 듣거든요. 왜? 과탐은 죽어도 안 되겠는 걸. 그래서 사탐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해가 과탐 친구들 역대 가장 작은 인원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났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우리 대학교는 있잖아. 수능 최저 기준은 무조건 과탐으로 반영할 거야, 대학에. 자, 감히 예상하는데 과탐 응시자와 사탐 응시자, 저는 적게는 1대3이고요. 많게는 1대4까지도 봅니다. 1대4까지도. 아주 쉽게 얘기해서 과탐에서 1등급 나오는 숫자와 사탐에서 나오는 숫자가 적어도 3배나 4배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 대학은 사탐과 과탐으로 본다는 거예요. 빨간색은 그것도 과탐 2개예요. 검은색은 하나. 그럼 어떻게 되죠? 큰일 났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예상되는 건 우리 대학교 수능 최저 기준은 과탐으로 통과해야 돼 라고 하는 대학교와 전형과 학과는 수능 최저 충족률 무조건 하락이 예상됩니다. 자, 근데 항상 위기는 극복하면 기회가 되죠. 그럼 저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의학계열 쓰기에는 내신이 부족해. 근데 과탐으로 최저를 통과했어. 원래는 합격이 안 되는데 위에 좋은 애들이 최저가 안 돼가지고 툭툭툭 떨어져 나가네. 나한테까지도 충원 합격 전화가 오네. 왜? 충족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합격선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럼 예년보다 합격선이 떨어지니까 조금 낮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걸 통해서 최저를 통과하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저런 부분들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어입니다. 올해 영어 어떻게 나올까요? 무조건 쉽게 나오겠죠? 왜 평가 원장이 잘렸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영어 출제자들한테 다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찰조 조사는 아니고요. 조사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올해 영어 들어간 사람들은 무조건 영어는 쉽게. 근데 작년에 영어가 어렵게 나왔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입시의 어떤 그 규칙이라겠죠. 영어가 어렵게 나왔는데,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어야죠? 그러면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 떨어지겠다. 그럼 그다음 뭐가 있어요? 그럼 수시 합격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네. 그럼 네 번째 뭐예요? 그래서 정시로 많이 이월되겠다. 아닙니다. 볼게요. 작년에 정시 2월 인원입니다. 2025, 2026. 정시로 2월된 인원이 늘어난 것들은 의학계열만 의도적으로 좀 늘어났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늘어나지 않았어요. 왜? 다시 볼게요, 앞으로. 자, 우리는 영어가 어렵다, 쉽다의 기준을 뭘로 잡고 있는 거죠? 1등급의 비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 영어 1등급의 비율이 3.11. 야, 상대평가는 4%야. 그보다 안 나왔잖아. 근데 재밌는 건, 수시에 원서를 쓰는 친구들 중에서 영어 1등급이 필요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의학계열 친구들만 1등급 필요하잖아요. 대부분의 대학들의 높은 최저가 얼마죠? 3합 7이에요. 3합 7이면 영어 2마저도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은 인서울의 수능 최저는요 2합 6이에요. 그럼 영어 3맞으면 되잖아요. 보실래요? 2등급의 비율은 살짝이지만 3등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쉽다 어렵다를 1등급의 비율로 보는 것들은 전체 모두를 위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주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 저희 지금 좀 대한민국 계속 부자가 되고 있긴 있지만 아주 쉽게 극단적인 얘기면 삼성 주가가 올라간다고 대한민국이 올라가거나 가치가 이건 아니잖아요. 기업의 가치인 거잖아요. 딱 그 상황이라고요. 1등급의 비율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전체적인 많은 수험생에 필요한 등급 몇 등급이다? 2하고 3이다. 그러니까 올해도 실은 거꾸로 나올 수 있어요. 1등급의 비율은 늘어났는데 2, 3등급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영어. 어쨌든 영어는 쉽게 내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낼 겁니다. 그러면 1등급이 필요한 또는 영어 2등급이 필요한 그런 대학 입장에서는 영어 1등급을 활용하기가 쉽겠죠. 그럼 영어 때문에는 의학계열 수능 체제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과학 때문에는 뭐라겠어요? 떨어진다겠죠. 그럼 여기서 확실히 차이 나요. 사과탐으로 최저를 반영한 대학은 대폭 올라가겠죠. 수능 체제 기준. 근데 과탐 아니겠죠. 그죠? 거꾸로 아까 무조건 과학을 봐야 되는 애들이 있었죠. 그 아이들은 영어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 끝나겠죠. 과학을 봐야 되는 아이들은 반드시 필수로 무엇도 잘해야 된다. 영어도 확실히 잘해야 된다. 그냥 3이 아니다. 무조건 1만. 그래서 과학을 준비한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영어까지도 함께 좋은 성적이 나와야 자신들이 원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 그럼 또 뭐가 되느냐? 어쨌든 영어가 쉽게 출제돼 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수능체의 충족률은 올라가겠죠. 수능체 충족률이 올라가면 합격수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2027이 3중고라고. 영어 쉽게 나오면 좋은 게 아니라고요. 다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서 합격선이. 여기까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입결은 어떻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제 경쟁률입니다. 이게 작년 경쟁률이고요. 이게 재작년 경쟁률이에요. 그러면 이대하고 숙대만 빼고 경쟁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떨어졌죠. 아까 얘기했죠? 황금돼지 쫀 거예요. 다른 때보다 우리가 1등급이 더 많이 나오잖아. 2등도 더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성적 그대로 쓰면 그런 아이들이 많을 거잖아. 어떻게든 낮췄어야겠지. 그래서 경쟁률이 떨어진 겁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거. 작년 육모에서는요, 영어 1등급 비율이 19%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최저 다 통과할 수 있어. 근데 여름방학 지나고 구모 쓰기 딱 일주일 전에 보는 구모에서 1등급 비율이 4.5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구모를 보기 전까지는 육모 기준으로 자신의 수시 지원 전략을 짰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구모로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구모로 점검을 딱 하는데 구모 영어 확 어렵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돼 애들이? 최저 통과 못하겠네? 그럼 또 뭐예요? 위축되겠죠. 그래서 구모 시험 중요하거든요. 그런 결과들 거기다가 많다 또 이공계가 높다. 그래서 전식으로 경쟁률이 낮게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풍선 효과는 있겠죠. 교과를 못 쓰면 어디로 가야 돼요? 종합으로 가야겠죠. 종합 보겠습니다. 작년 경쟁률, 재작년 경쟁률 올랐나요? 아니요. 여기 소폭 하락했어요. 뭐야? 그 등급대가 그대로 가려면 교과를 못 쓰면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종합도 경쟁률이 안 올랐다고요. 떨어졌다고요. 이건 뭐냐면 아예 좀 뭐예요? 모두가 내려앉은 거예요. 모두가 내려앉은 거예요. 그거는 국송생활에도 보겠습니다. 교과, 종합 다 내려갔잖아요. 그죠? 밀부만 올라가고 다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기도 종합으로 가야 되나? 아니에요. 종합도 거의 내려왔어요. 비슷해요. 물론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 게 몇몇 있거든요. 뭐가 올랐냐? 면접 보는 전형의 경쟁률이 올랐어요. 자,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고등학생들 면접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럼 황금돼지는 갑자기 우리는 면접 좋아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쟤네들 갑자기 면접 올랐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면접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 전형의 경쟁률이 계속 낮아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학에서 보는 면접형은요. 면접에서 얘가 여기까지 해봤다고? 그런 문제를 물어보겠죠. 아니 고등학생이 여기까지 해봤다고? 그런 걸부터 면접을 물어볼 거냐고 확인하니까. 근데 아니 고등학생이 여기까지 해봤다고? 그런 기록들은 일반고 애들한테 많을까요? 자사고 애들한테 많을까요? 그러니까 면접형이 상대적으로 소년보다 일반고 학생 합격률이 낮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죠? 면접 전형 경쟁률이 낮아지면 합격률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근데 거기에 또 일반고 비율이 낮아. 그럼 그 합격률이 어떻게 되죠? 낮아지겠죠. 얘들이 작년에 쫄아있잖아요. 황금돼지들이. 쫄아있었어요. 이렇게. 쫄아있었는데 이게 어딜 쓸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야 면접형은 낮아도 합격하네? 그러니까 저게 면접을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서리형보다 면접형의 합격선이 낮게 형성된 부분들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작년에 폭망한 여대입니다. 여대 폭망은 아시죠? 누구 때문에 폭망했어요? 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여대 폭망이 있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른 데가 있죠. 어디가 올랐죠? 서경대나 삼육대 올랐잖아요. 왜 올랐을까요? 자, 보세요. 작년에 다 내렸었죠. 야, 내렸어야 돼. 다 내렸었죠. 근데 문제는 끝까지 야, 그래도 인소는 써야지. 그거예요. 그래도 인소는 써야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기 아직 못 내려가는 겁니다. 받아먹는 거예요. 참고로 종합도 여대는 망했습니다. 그러면 자, 올해 여대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올해 동덕여대 데모할 거야, 안 할까요?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총장이 2029학년대 남용하겠다 발표해버렸어요. 왜 데모했죠? 남용학 정하는 데모였잖아요. 근데 멈추게 대놓고는 총장이 2029도 할 거야 하고 발표해버렸어요. 올해 전 데모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방송에 탈까요, 안 탈까요? 타겠죠. 그럼 쓸까요, 안 쓸까요? 써야죠. 써야겠죠. 왜? 발목에 잡고 머리에 바라라 뭐 이런 게 하잖아요. 써야죠. 근데 문제는 지나치게 낮은 차 쓰면 안 됩니다. 왜? 이미 작년에 저점이에요. 5.3까지 합격했거든요. 경영에. 그래서 지나치게 낮은 점수, 이렇게 작년 입결을 보고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쓰긴 써야 돼요. 어떻게 쓰느냐? 재작년 입결보다 낮은 점수. 그럼 작년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소폭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대는 올해는 들어올 겁니다. 불나방들이. 왜?
작년 입결을 보고. 그럼 그 친구들은 원래는 못 쓰는 점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걔들은 실수요자가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 실수요자가 되려면 재작년 입결보다 살짝 낮은 상태. 이게 실수요자예요. 그 밑에는 불나방이에요. 낮으니까 작년에 5.3 나도 5.3 이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입결들을 그런 식으로 경쟁률에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겨울에 저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대학을 막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올겨울에 제가 서울권 대학들을 다녔을 때 제일 많이 나온 대학 이름이 어딘 줄 아세요? 국민대입니다. 작년에 국민대가 논술을 신설하고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 128.47대. 이따 저건 논술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경쟁률 분석은 어떻게 되느냐? 애들이 쫄았어요. 진짜 쫄았어요. 다 내렸었어요.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원래는 경쟁률이 떨어지면 합격선도 떨어져야 됩니다. 맞죠? 작년은요 경쟁률이 떨어졌는데 합격선은 올랐습니다. 처음 있는 현상이 지금까지. 제가 올해 이제 31년차 교사거든요. 고3을 22년째 하고 있는데 제 22년 고3 경력에 경쟁률이 떨어지는데 역으로 오른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작년에 너무 낮게 쓴 거 아니야? 라는 이 대학교 1학년들. 나 너무 낮게 썼는데? 한 번 더 써볼까? 그래서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요. 너무 그냥 원서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비디는 교과 전형. 몇 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했던 거. 이런 쪽에 의해서의 졸업생의 지원이 저는 늘 거로 생각합니다. 떨어지면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올해는 의외로 고3 애들은 쫄아가지고 왜냐면 뒤가 없으니까 이렇게 최대한 조심히 쓰고 있는데 아이 나 몰라 질릴 거야 라는 입시가 졸업생들에서 꽤 나타날 거고요. 일부 학과에서 뭐 최저가 빠꾸나 돼서 막 뚫리잖아요. 그럼 이상한 숫자 합격선이 나오겠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졸업생들이지 않을까. 왜? 지르는 포인트로 쓰는 애들은 졸업생밖에 없을 거니까. 그래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올해 수시를 바라보고 지원 전략이 저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생은 어차피 합격했으니까 내가 합격한 대학 위로 써야죠. 아래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 똑같은 점수대에서 졸업생과 재학생의 지원하는 대학이 이렇게 엇갈리는 현상이 올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누구한테 유리하나 불리할까는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형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술입니다. 올해 논술 전형에서는 일단은 상위권 대학은 퓨어하게 논술 100입니다. 학생도 안 볼 거야. 논술만 잘 쓰면 뽑을 거야. 난 늘어났고요. 연세대학교가 수리 논술만 보다 올해 과학 제시문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과학 제시문은 지금까지의 과학 논술, 즉 과학 문제를 푸는 논술이 아닐 겁니다.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수시에서 제시문 면접 보거든요. 그 제시문 면접을 살짝 어렵게 하는 형태의 면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얘기했죠. 중앙대학교 논술을 두 개로 분리합니다. 하나는 최저 있는 거, 하나는 없는 거. 보통 최저 없는 건 수능 이전에 봅니다. 네, 중앙대는 수능 이전에 하나, 수능 이후에 하나 본다고 합니다. 그럼 중앙대 논술 고민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원서를 몇 개 쓰겠어요? 당연히 2개 써야겠죠. 의학계열의 최저가 폐지되고 최저를 의학계에서 추가한 데가 있고요. 보통 지금까지 최저를 완화하는 입장인데 강화하는 대학도 일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국민대 128.47대의 경쟁률을 보이는 저 국민대 논술은 과연 무엇인가? 자, 보겠습니다. 이게 논술입니다. 제가 보는 숫자는 똑같습니다. 빨간색은 최저가 있는 거, 검은색은 없는 거. 그럼 녹색은 의학계열만, 아주대, 의대만, 인하대만, 파란색은 일부 다 있죠. 보통 여기 있는 논술을 일반 논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천대 논술을 뭐라고 하냐면 약수령 논술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가톨릭대 논술은요 수학 문제를 세 문항을 주고 120분에 풀게 합니다. 근데 가천대 논술은요 수학 9개, 국어 6개, 15문제를 주고 80분에 풀게 합니다. 세 문항 120분, 15문항 80분. 같은 수준의 문제가 결코 아닐 거잖아요. 또 같은 데 수준의 논술을 수능 문제 풀듯이 준비하는 약수령 논술이라고 합니다. 그 약수령 논술을 실시한 데가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약수는 잘 안 하죠. 왜? 저거 해봐야 가르치는 제일 좋은 데가 어딘데? 가천대니까. 물론 재작년에 상명대가 들어왔습니다. 상명대 경력 71대 1. 약수령 인솔도 가능하네? 70대 정도. 저기도 대박 났어요. 근데 작년에 하던 여기였죠. 국민대가 논술을 들어오는데 뭘로 들어온다? 약수령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수리 논술로만 말씀을 드리면 수리 논술을 언제 보통 제일 많이 준비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7월달입니다. 왜요? 1차 중간고사를 보고 내신은 더 안 오르네. 하지만 나에겐 수능이 있지. 그리고 육모를 보고 수능도 안 나오겠네. 하지만 나에겐 논술이 있지. 그리고 7월달에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7월달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4시간 수업하는 그 100만 원 넘어가는 그 논술을 합니다. 그럼 2달 정도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다녀가지고 논술을 합격했다면 아마 그 학원은 논술로 빌딩 세워야 됩니다. 논술로 빌딩 세워야 학원 없죠. 예, 논술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학년도 지금부터, 2학년도 지금부터 꽤 오랜 기간 또 논술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신이 안 되는데 수학은 푸니까 논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그 일반 논술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평소 모의고사에서 안정적인 2등급 또는 평상시 모의고사에서 안정적인 원점수 88. 88의 의미는 뭘까요? 적어도 킬러 문항에서 하나 정도는 풀 수 있는. 근데 약수랑 논술은요, 아닙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 준비 시작이 됩니다. 근데 기준은 뭐냐? 평상시 모의고사에서 국어랑 수학 안정적인 3등급. 그러니까 약수랑 논술 얘가 들어오니까 와 들어갑니다. 물론 올해는 국민대가 128대까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0대 90대 넘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일반 논술과 약수랑 논술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런 대학교는요, 그냥 쓰면 합격하는 대학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 건국대는요, 특이하게 수학, 특히 건대를 말씀드리면 수리논술 3문제와 어느 한 문제를 풀게 합니다. 인문자유 모두. 자, 수리논술 3문제와 어느 한 문제다. 이거는 자연계를 위한 논술일까요? 인문계를 위한 논술일까요? 자연계 친구들 중에서 어느덧 강하게 있는 친구들 도전해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논술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논술 전형은 아싸 최저 통과했지롱 그럼 대학에서 어쩌라고 이럽니다. 왜? 경쟁률이 워낙 높으니까요.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 수능 최저를 통과해도 살아남은 데가 꽤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일단 올해 대학교 1학년 숭실대학교의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논술전형의 합격선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 그래 내가 어차피 교과로도 못 가고 종합으로도 못 가니까 그래 내 내신에서는 논술만 갈 수 없어. 근데 이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 그럼 4점대는 다 논술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논술은 내신이 낮으니까 논술을 가는 게 아니고 논술은 논술을 쓸 수 있는 기본이 돼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내신은 낮아도 아까 얘기했던 수학은 3등급이 나오잖아. 그래서 써야 되는데 이 전제가 빠진 상황에서 교과는 못 가잖아요. 종합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몇 개 못 가요? 논술 몇 개 못 가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논술은 논술을 쓸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 친구들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균관대에서의 논술 전형에 대한 부분인데 최초 경쟁률이에요. 실질 경쟁률이에요. 저 실질 경쟁 두 가지가 빠집니다. 첫 번째, 안 오는 애들. 어차피 딱 수능 이후에 보잖아요. 수능 번에 멈췄어요.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안 오는 애들. 근데 일부 애들은 체조 안 되는 거 갑니다. 왜? 내년에도 볼 거니까. 미리 한번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종 실질 경쟁률은 결시율 플러스 수능의 수능을 다 고려한 겁니다. 한 3분의 1 토막 나죠? 3분의 1 토막? 그죠? 근데 문제는 그래도 30대 1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30대 1. 그럼 아이들은 30대 1이면 선생님 29명을 묻히면 되잖아요. 아니죠. 10명을 뽑아요. 그럼 30대 1이면 몇 명이 남아있는 거죠? 300명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9명 묻히면 안 되고 몇 명을? 290명을 묻히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은 최저를 통과했어. 어쩌라고? 결론은 합격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논술이 결정하는 거야. 라는 것들이 논술 전형의 기본적인 표다. 역시 이래도 비슷합니다. 충원도 안 되죠, 잘. 논술, 저희 그 얘기합니다. 연대하고 건대를 논술 썼는데 연대 논술 합격한 친구가 건대는 떨어집니다. 왜요? 연대 논술 쓸 때는 내 손에 뭔가 들어왔어요. 씁니다. 근데 건대 할 때 그 손에 뭐가 안 들어왔어요. 그만큼 이거는 그 대학 기준에 논술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논술은 잘 쓰면 떨어집니다. 왜요? 대체로 잘 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 잘 써야 합니다. 저희 이렇게 해요. 그만큼 논술은 최상위의 어떤 논술 성적들을 유지해 합격하는 전형이다. 그것들은 7월달 이후에 단기간에 두세 달에 일주일에 한 번의 4시간의 수업만으로 충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평상시에 수학 문제를 풀 때 빠르게 푸는 훈련이 아니라 제대로 된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풀어내는 이 훈련 자체가 형성된 친구들이 도전하는 게 논술 전형이다 라는 말씀으로 논술을 마치겠습니다. 교과 전형입니다. 서울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일 쓰기 싫어하는 전형이겠죠. 왜? 내가 어렵게 내신을 완성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쉽게 내신을 쌓았는데 다른 지역들은 그죠? 근데 어쨌든 교과 전형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신 성적이 좋으면 고등학교 때
성실하게 공부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친구들을 뽑으면 대학 가서도 성실하게 공부하겠지? 그래서 내신 좋은 걸 뽑으면 괜찮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교과학교 친구들 대학 GPA 좋습니다. 그래서 뽑기는 뽑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불안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우리 대학의 공원 숫자인지를 확인하는데 최저, 서류평가, 면접을 통해서 보통 확인을 합니다. 자, 보시면 올해의 상황입니다. 재학생만 원서를 수수한 대학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교대. 그래서 여기 어디가 제일 처지죠? 서울교대 보면 연, 고, 성, 서. 서강대 제일 처지잖아요. 이따 서강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밑에 있으니까. 근데 성균관대가 올해 졸업생한테 원서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러면 올해 졸업생들이 원서 쓸 수 있는 제일 높은 데는 어디죠? 성대입니다. 올해 성대 교과대 경쟁을 보시면 의미 있는 경쟁 상승이 예상됩니다. 누구 때문에? 졸업생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서류평가를 강화한다. 이거는 2028을 대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최저를 강화한다도 있고, 출결. 3년, 지금까지 다 우리 아이가 개근이라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있으신가요? 끝까지 개근을 유지하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질병관이 많은 친구도 대학들이 이제 슬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1년 개근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되게 중요하고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교과의 경쟁 포인트가 뭐냐?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작년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입결이 하락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안 했어. 올랐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올해 몰려들 것 같아. 작년 입결이 올라갔는데 저 상황이 되면 올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올해의 예상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교과잖아요. 빨간색은 뭐라고요? 다 최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중앙대 다빈치가 되겠습니다. 안성 캠퍼스. 자, 대부분의 대학들이 빨간색으로 최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대만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노란색으로 서류평가를 실시합니다. 무슨 말이냐? 수능 최저 기준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준이 돼를 한번 점검하고 다시 서류평가를 통해서 우리 학과에서 공부할 수준은 얼마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갈수록. 그리고 명지대학교하고 가천대는 최저가 없는 대신에 면접을 두는데 저 면접은 1차 합격자 발표되고 일주일 만에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뭐예요? 원서는 쓰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딱 계속해서 최저 있다가 업대 서류평가 최저 있고 쭉 가다가 광운대가 이제 그 학생부로만 뽑는 제일 높은 대학입니다. 실제로 광운대 합격수는 2등급 국초반입니다. 2.0이 광운대 갔다. 못 간 거잖아요. 즉 교과전형의 핵심은 뭐다? 검은색 쓰면 절대 안 된다. 교과전형 포인트는 뭐다? 최저 있는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그나마 내 숫자를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지원 전략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경기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거점 국립대 최저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류평가를 둔다는 게 많죠. 교과전형 서류평가는 어떤 의미가 있지? 건국대학교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녹색 원의 합격 사례입니다. 빨간색 보이죠? 빨간색이 불합격입니다. 여기 철학과는 보시면요. 1등, 2등은 다 떨어졌어요. 재밌는 건 1등 떨어진 학과가 한 학과 있고요.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녹색원이 왼쪽에 있죠. 빨간색은 오른쪽에 있죠.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건 올해 결과입니다. 1년이 지나서요. 1등이 떨어진 학과가 1개 없죠. 2개 없습니다. 10개 학과에서 1등 떨어진 2개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의 서류평가 저거구나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아주 쉽습니다. 교과대 서류평가는 우리 학과에 대한 충성도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 학과에서 공부하려면 이 과목 필요한데 안 들었네. 아웃. 예를 들어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 물리를 공부 안 했어요. 그러면 화학공학과를 쓰면 안 됩니다. 화학과 써야 돼요. 그래서 서류평가에서 저렇게 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까 이제는 떨어질 학과를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에 서류가 있으면 뭐 하느냐? 안 떨어질 학과 쓰면 되는 거예요. 안 떨어질 학과. 예를 들어 내신 1.0인데 아주 심플하게 상명과 안 들었잖아요. 의대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학생부 교과의 서류평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낮은 내신이 서류평가가 점수가 좋아서 합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셨죠? 좋은 내신이 서류평가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제일 끝에는 이상한 합격 사례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아주 드물게. 다 일반 봅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그죠? 거기는 저 아주 드물게는 또 뭐가 받쳐주냐면 그 앞에 있는 숫자들이 계속 다 사라져줘야 돼요. 어쨌든 그래도 서류가 있으면 조금 합격선 끝선이 좀 뒤로 쑥 밀려나는 영향은 보인다 정도만 서류평가 영향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최저예요. 자, 최저. 이제 분홍색으로 칸을 둔 대학 있죠. 저 대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저 대학교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려면요. 어디선가 반드시 2등급 하나는 맞아야 돼. 2등급. 자, 우리가 보통 자 이제 수능을 공부해야지 마음을 먹으면 6등급입니다. 그리고 책을 펴면 5등급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리면 4등급입니다. 그리고 두 바퀴까지 돌리면 3등급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춥니다. 세 바퀴를 돌린다고 2등급이 안 됩니다. 3등급은 23%잖아요. 즉 전체 수험생의 4명 중 1명 정도. 거기까지는 보통 열심히 보면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3에서 2, 23에서 11로 가야 돼요. 즉 그 과목을 얼추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 절반 이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이제 보통 우리 그 과목 머리가 생깁니다. 수학 머리 없는 외우 있잖아요. 그 교과 머리. 그래서 3에서 2가는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그럼 2는 11에서 4로 가는 거잖아요. 다시 큰 벽이 있겠죠. 그러니까 3까지는 열심히 공부 마친데 거기서 2 가고 1 가는 거는 조금 큰 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는 저 대학들은 어디선가는 반드시 2등급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최저 기준이 등급 하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꽤 높은 겁니다. 왜? 2등급이라는 실질적인 등급의 벽이 있다 보니까. 그죠? 거기다가 지금 노란색 음영은 3개를 요구합니다. 자, 우리가 수능을 있잖아요. 수능을 수시에 활용하는 것과 정시에 활용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역대 봤던 가장 드라마틱한 수능 성적표가 있습니다. 2등급, 2등급, 9등급, 9등급. 어디 갔을까요? 서울대 갔습니다. 그 당시 서울대 최저는 2등급 2개 했거든요, 옛날에. 과거에. 참고로 이 친구 정말 못해서 9등급일까요? 참고로 있잖아요. 수능을 한 줄로 찍잖아요. 절대 9등급이 안 나옵니다. 8이나 7 나옵니다. 100점 맞기도 힘들지만 빵점도 있는 거 아시죠? 이 친구가 좀 그렇죠. 자기 인생 마지막에 공식적인 성적표에 꼴등이라는 숫자를 맞아보고 싶었대요. 일부러 맞은 거예요. 통과했으니까 살았지. 그 당시. 예. 이게 수시입니다. 못한 걸 버릴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정시는요. 못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제가 가장 안타까운 상담 사례. 영어 상대평가 마지막 회인데요.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사탐두개 1등급, 영어 4등급. 등급평가 밀렸어가지고 5에 가까워. 남자 재수생.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애는 그냥 홍대였습니다. 왜? 3개 반영 안 돼요. 제일 높은데. 4개 반영 어디 가려고 이 친구? 가천대 갑니다. 그 영어가 싹 그 평균을 갖다가 80개 후반으로 맞춰버려요. 지금 무슨 말이냐? 수시는 잘하는 것만 잘하면 돼요. 못한 거 버릴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정시는요.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시 공부한 친구들은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다 모두 해야 돼요. 근데 실은 정시로는요. 다 수학만 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3개 반영 어떻게 돼요? 불안해서 3개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4개 공부해야죠. 그럼 거의 정시처럼 공부해야 돼요. 혹시 뭐 전달 있으세요?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기 더 공부에 부하가 걸리겠죠. 힘들겠죠. 저런 것들이 좀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뭔가요? 저 파란색이 과학이에요. 과학 봐야 돼. 그럼 이 대학은 상대적으로 파란색 보면 최저 수능률이 좀 더 낮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탐 응시자가 뭐 할 거니까 줄 거니까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낮은 대학은 뭐 좀 그렇고요. 지방거쳐국립대 3학번 의학계열의 최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년 있잖아요. 8월 광복절 즈음이 되면요. 항상 어느 신문인가 이런 기사가 뜹니다. 고3 재학생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근데 너가 어쩌냐? 큰일 났다. 올해 수능에 졸업생 엄청 들어온단다. 너가 어쩔래? 이런 게 항상 뜹니다. 매년. 근데 실제로 그래요. 2025 수능인데요. 재학생이 65%가 시험을 봤는데 국어 1등급은 43%, 수학은 35, 영어는 49. 재학생과 졸업생이 경쟁하잖아요. 재학생이 불리한 순서는 탐구, 수학, 국어, 그나마 영어가 가장 할만합니다. 왜 영어가 가장 할만할까요?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는 상대평가잖아요. 졸업생과 싸워야 돼요. 근데 영어는요. 졸업생과 안 싸우잖아요. 누구랑 싸워요? 나 자신과 싸우잖아요. 근데 많이 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영어라고요. 영어. 그래서 올해 영어 어떻게 나올 거다? 쉽게 나올 거다. 그래서 아까 본 거 다시 보겠습니다.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 1등급은 그네 의학계열 애들 1등급이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몇 등급이다? 2와 3이다. 우리가 맞은 점수는 80이다. 70이다. 맞으면 충분히 인서울의 중간 이상 최저를 맞출 수 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볼까요? 검은 색깔은 2024고요. 가운데 있는 건 2025고 왼쪽에서 파란색이 올해 2026입니다. 서강대 보시겠어요? 서강대 80%, 75 최저 기준은 대폭 올랐죠? 많이 올랐잖아요. 왜 그러느냐? 서강대학교 최저 기준은요 3등급 3개예요. 자, 작년에 영어 어렵다고 하지만 3등급은 21%에서 26%로 대폭 늘었죠. 그러니까 3등급을 받은 학생들 숫자가 늘었으니까 서강대 최저가 올라간 거예요. 다 영어 어렵다겠죠. 하지만 올해 2016 조사한 거에서 실제로 최저가 떨어진 대학은 성대 자연계, 경희대, 그다음에 논술 여기 말고는 교과는 다 올라왔습니다. 왜? 대부분의 교과는 2나 3을 요구하기 때문에. 즉 1등급의 비율에 의한 매스컴의 논지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본질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보다 2와 3등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논술 전형에서 최저 통감은 합격에 영향이 없다겠죠. 그죠? 합격보다 논술이라겠죠. 교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를 통과하는 순간 신세계가 열립니다. 뭘까요? 서강대 결과입니다. 경쟁률이 10대 1 낮은 겁니다. 10대 1은 교과, 종합, 논술 가장 경쟁률이 낮은 전형은 교과입니다. 교과, 종합, 논술 가장 충원률이 높은 전형은 교과입니다. 그러니 경쟁률이 낮죠. 최저를 통과했어요. 충원이 엄청 돌죠. 그랬더니 계산하면 실질은 이렇게 됩니다. 인문자연 1대1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 내신 4.0이야. 그냥 써봤어. 최저 통과했어. 1.2대 1이라고? 6명 중에 5명한테 내가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래도 떨어지면 내가 떨어지겠지만 혹시 날 다른 애에서 내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교과입니다. 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한테. 수시 내신은요 이미 세팅이 끝났습니다. 2학년 2학기까지 숫자가 있죠. 그 숫자에서 3학년 1학기를 마쳤을 때 내신의 변화는 끼케야 플러스 마이너스 0.2입니다. 지금 현재 숫자가 거의 수시 가요. 그럼 3학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3학년 때 내신 관리는 안 떨어지는 내신 관리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그 내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내신이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내신이야. 이게 첫 번째 교과입니다. 그래서 교과가 내 점수를 가장 못 활용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해요. 교과로 지르는 아이도 생겨요. 종합으로 쓰면 생기부가 안 돼 있으니까 교과로 지를 내. 떨어지면 나왔죠. 교과를 지르면 뭘 공부해야 돼요? 최저 공부해야 돼요. 최저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수능 공부죠. 최저 통과해서 안 되면 최저가 통과해서 부족한데 최저의 수능 문제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정시로 가면 되지. 그래서 교과를 지르는 포인트로 사용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화학과는 보면 1대1이에요. 컴공 1.07입니다. 물론 내년에도 컴공 1.07일까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지르려면 좋은 학과를 질러야 될까요? 안 좋은 학과를 질러야 될까요? 좋은 학과입니다. 왜요? 연세대 신학과에 어서 쓰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믿음이 신선한 친구일까요? 연대를 가고 싶은 친구일까요? 연대 신학과 쓴 친구 중에는 서울대 신학과가 있나요? 거기는 걔는 그게 최고입니다. 근데 연대 경영 쓰는 친구는 어떤 친구죠? 서울대도 경영 쓰는 친구입니다. 즉 위에 학과가 빠져나가요. 밑에 학과는 안 빠져나갑니다. 왜? 어떻게든 그냥 가려고 하는 애니까. 지르려면 그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화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보면 학과별 좀 차이 편차는 있지만 어쨌든 그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내가 최저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내 합격 가능성을 대폭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런 대학만요? 아니에요. 이건 작년 자료긴 한데 국송생활학인도 보면 인문계열, 자연다른데 최저를 통과한 순간 경쟁 1등을 확 줄어들죠. 상상 얘기합니다. 매년 어디선가 빵꾸는 난다. 어딘지를 모른다. 그걸 알면 제가 판단하겠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의 핵심 뭐다? 내가 최저를 통과하는 순간 나의 실제 경쟁률은 대폭 올라간다 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건이 이겁니다. 아까 서강대 보셨죠? 근데 워낙 작년에서 2025, 2026가 1.0이에요. 모든 학과가 떨어졌죠? 모든 학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올해 친구들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합격선이 높아졌죠? 그죠? 그러면 올해 친구들은 저 숫자가 되는 친구들만 써야 될까요? 안 되는 친구들 써야 될까요? 올해 3학년 수험생의 심리에서는 자 뒤가 있어요? 없어요? 뒤가 없어요. 그럼 안정으로 써야 돼요? 소신으로 써야 돼요?
안정을 써야 돼요. 그럼 저 높게 올라간 점수를 보고 저 점수만 써야 돼요? 저 점수 아래도 써야 돼요? 저 점수도 써야 되는 게 일반적인 심리잖아요. 근데 그 점수대가 쓴다면 그 아이들은 작년보다 줄어들었죠.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경쟁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네요. 어딘가는 빵꾸는 날 거라는 거죠. 안 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기를 졸업생은 못 들어온다고요. 왜? 재학생만 쓰니까. 그죠? 근데 저기는 또 많은 합격자를 연대 고대로 보내는 대학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충원율은 제일 높거든요.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입니다. 보시면 교과전형과 물론 2025입니다. 2026은 올해 5월 말에 나온다 그랬죠. 2025인데 보면 파란색은 학생부 교과, 이 주황색, 노란색은 학생부 종합입니다. 교과와 종합 합격선의 70%의 평균입니다. 서강대나 성대는 좀 높죠. 이 서성안이 일반고 비교는 제일 미운 대학입니다.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50%가 안 되는 대학이에요. 저기는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다른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교과와 종합의 학생의 평균 한 0.8 정도 등급차이가 납니다. 자연계열의 교과 종합의 평균이고요. 보시면 숫자가 더 좋아졌죠. 왜? 자연계들이 공부를 더 잘하니까. 여기는 한 0.5등급 정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서성안이 상대로 높은 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자, 중경외시도 그렇습니다. 1.8에 2점대 중후반. 그죠?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2.7, 2.8. 인문계열. 자연계열입니다. 외대가 용인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 나머지는 2.4, 2.5. 0.3 차이가 나죠? 어쨌든 이렇게 나타납니다. 국숭세과도 보면 3점대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딱딱 대학의 라인에 따라 비슷하게 나오죠? 3등급 초반대까지 합격선이 70컷입니다. 그럼 그 나주에서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연계입니다. 2.8으로. 자, 광명상가 라인입니다. 3등급 넘어오기 시작하죠. 자연계열도 좀 숫자가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더 내려가잖아요.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가면 지방고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 종합 합격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좀 나죠. 근데 지방고 쪽 국립대로 가잖아요. 거기는 교과도 종합도 학생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는 왜? 지역 아이들이 수능 체제가 부담되잖아요. 공부를 잘해도 교과를 못 써요. 종합으로 가요. 근데 교과를 많이 뽑잖아요. 끝선이 내려와요. 그래서 지방고 쪽 국립대는 교과랑 종합 학생이 똑같다라는 부분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입결을 살펴봤더니 어때요? 아니, 아까 보면 교과는 최저를 걸잖아요. 종합은 최저를 걸어야 안 걸을 대부분 안 걸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유리하죠? 두 번째, 교과는 더 낮은 숫자가 합격하잖아요. 그럼 숫자가 더 높아도 합격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만 보자면 아니 수능 최저도 안 거는데 내신도 더 낮은데 종합은 합격하네? 이 두 개만 보면 종합은 개꿀이죠.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단순히 최저도 안 걸고 숫자도 큰데 그냥 종합이니까 뽑아준다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종합 대학 입장에서는 최저가 없어도 숫자가 더 커도 이것 때문에 뽑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니 고등학생이 여기까지 했다고? 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뽑을 거잖아요. 자, 내가 가진 숫자를 가치 있게 만들자. 두 번째가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 3학년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의미있게 채우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저한테 질문합니다. 쌤, 저 애가 내신이 2.0인데 건대 갈 수 있을까요? 몰라요. 왜? 어떤 2.0인지 모르니까요. 수학을 제일 잘하는 2.0과 수학을 제일 못하는 2.0은 전혀 다릅니다. 그죠? 내신 능력이 3, 2, 1로 오르는 2.0과 1, 2, 3으로 떨어지면 다른 거죠. 즉 학생부 종합은 발표는 이렇게 숫자 하나로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 섞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종합에서는 면접과 최저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대학들이 발표한 부분인데 딱 두 가지입니다. 면접을 강화한 대학들,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을 강화한 대학들. 면접 강화와 최저 강화. 실제로 보면은 면접을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는데요. 올해는 수능 체제에 의한 변화가 있지만 딱 이번에 대학교 1학년 고3에서는 2026에는 이 16개 대학에서 7개 대학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6개 대학이 면접을 강화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대학들, 이 대학 그룹에서도 6개 대학의 변화가 있었는데 5개 대학이 면접을 강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그룹에서 면접을 강화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2점대 친구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아니 고등학생이 10가지 했다고? 라는 기록도 있나 보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문제는
2그룹에 있는 대학들까지 여기는 4등급 초반까지 합격하거든요. 애도 똑같이 면접을 강화했다는 얘기는 아니 고등학생이 여기까지 해봤다고 하는 기록이 1등급, 2등급 대 학생들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3등급 대, 4등급 대 학생들에도 그런 기록들이 현재 뭐하고 있다?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 저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의 지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에 수능 체제를 두고 있는 대학들이 늘었거든요. 고려대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대 최저가 4, 8이잖아요. 참고로 서울대와 연대는 3학 7이에요. 그럼 고려대가 서울대가 체제를 더 높게 두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만약에 고대가 서울대랑 연대랑 똑같이 3학 7을 둔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고대가 보기에 예쁜 친구들은 서울대나 연대가 보기에도 예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고대 가고 예쁜 친구들은 서울대, 연대도 붙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이제 그건 애들 선택이잖아요. 애들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서울대를 채우겠죠. 그 다음에 연대를 채우겠죠. 송도에 가서 살겠다고. 근데 그리고 고대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고대 입장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줄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야 좋은 애들 다 가버린다. 나무 니들 남았다고? 이런 애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달리한 거예요. 아니야. 다른 줄을 세우자. 서울대 더 높은 최저를 두자. 왜? 야 서울대 연대는 최저가 있지만 내신도 중간에 쓴잖아. 근데 우리 대학 있잖아. 서울대 연대 모스 내신 들어와. 왜? 아 최저 통과했잖아. 생각해봐. 최저 통과부터 1.0보다는 4, 8이랑 높은 최저 통과 2.5가 더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그게 받아줄게.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 전략을 올해 성균관대하고 중앙대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학 학업 수형이 1말 2초에서 합격선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자 고려대학교의 최저를 통과한 친구들은 밑에 다 통과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4, 8 통과한 애들은 밑에 대학을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죠? 밑에는 고대를 안 갈 친구들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대가 기본적으로 1말 2초라면 밑에 있는 대학들은요 2중 2말 3초로 내려가야겠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원서를 쓰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쓰는 친구들의 심리는 내가 학교 생활기록부가 좋으니까 쓸까요? 내가 최저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 쓸까요? 뭐가 더 우선일까요? 최저를 통과가 우선이잖아요. 그럼 그 순간 생활기록부의 질은 그죠? 그러면 학종을 준비한 친구들 중에서 최저가 통과한다면요. 얘는 합격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경기도에서 먼저 수도권이지만 지방에서 되게 싫어할 거예요. 저 대학에서 수도권 애들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대학의 의도는 그겁니다. 수능 최저를 두는 순간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내신의 등급이 어떻게 된다? 내려온다. 누가 써야 될까요? 논술갈 고민하는 친구들이 저기 써야 되는 거예요. 논술갈 고민하는 친구들이 논술이 아니라 3학년 1학기 마지막 생기부 챙기면서 여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한양대학교에 70컷입니다. 그죠? 보이시죠? 이번에도 발표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경쟁률이 조금은 더 교과보다 높죠. 왜? 경쟁률이 높잖아요. 아까 그렇죠. 교과는 경쟁률이 낮고 충원률이 높아요. 하기 실질이 떨어지죠. 종합은 논술이 중간이죠. 경쟁률은 중간, 충족률 중간. 그러니까 실제는 살짝 더 높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도 최저를 통과하고 생기부에 있다면 저는 꽤 유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학종 생기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를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생기부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면 수행평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주제 잡죠 고민합니다. 어떤 주제? 왜? 학교생활글에 이런 주제를 활용해서 라는 목적어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학들의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요 학교생활 배울 때 목적어보다 더 중시하는 게 뭐냐면 서술어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지? 어떤 행위를 했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3학년의 마지막 의미 있는 생활기록을 할 때 물론 목적어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주제를 잡는 것도 좋지만 서술어의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따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술어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학년 때 새로운 주제를 잡기보다는 1학년 때, 2학년 때 했던 활동에서 심화학장 연결하는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는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목 선택은 이미 끝났겠죠. 과목 선택이 아까 교과에 있어서 중요했잖아요. 종합은 더 중요하겠죠. 이게 보시면 인문계열입니다. 공문과 무슨 과목이 제일 중요할까요? 국어. 영문과는요? 정치외교학과는요? 사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원서를 쓸 때도
국문과는 국어 성적 제일 좋은 친구가 원서를 쓰고 학교도 제일 좋게 합격합니다. 이게 보통 인문계열은 무슨 과목 들을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거기도 다 기본 교과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연계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핵심 과목이거든요. 안 들으면 감점이에요. 파란색은 권장 과목, 들으면 가점이에요. 근데 보면 화학과에 보면 핵심 과목인데 62%밖에 안 들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합격이 64예요. 어라? 핵심이면 합격은 10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게 100이 돼버리면 경희대는 안 들으면 이 얘기 되나? 근데 안 들었다고 해도 다른 게 좋으면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지원자에서 합격자로 가면 저 이수 비율이 늘어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들으면 기본입니다. 근데 안 들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대도 발표를 했는데 이 학과는 국어를 제일 많이 들었고 여기 있는 학과는 인문계로 수학을 제일 많이 들었고 중어중문 불어불문은 외국어, 외국어 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사회를 많이 들었다라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게요. 서술어를 보자. 만약에 어떤 단원, 어떤 수업에서 사과를 들었다고 할게요. 사과를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걸 할 건데, 즉 생기면 의미 있는 기록 만들 건데, 나는 미디어 관련 학과를 희망한다. 그러면은 내가 사과를 직접 브랜딩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사과를 심플한 사례들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을 가져야 한다면 사과 색상이 달라지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사과의 품종에 따른 특징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나는 상경제를 할 거야. 사과 가게의 변화 요인들을 찾아본다거나 사과의 유통공격에 따른 이동 경로에 대한 이익을 제어하는 겁니다. 자, 저기는 목적어는 같죠. 근데 뭐가 다르죠? 서술어가 다르죠. 저 서술어는 어떤 서술어죠? 내가 대학에 갔을 때 실제로 공부할 서술어죠. 저 서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고 싶으면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채우는 게 아니라 각 교과에서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거다라고 대학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학종을 평가했더니 이런 결과들을 현재 대학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특에서 개별적 활동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자유로운 교육과정에서 관심 분야 탐구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도 같은 학교라도 다른 과목들을 보이는 상황들이 현재 검색되고 있다. 출결, 개그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아까 얘기했죠. 상체에서는 개인의 활동이 드러나는 기록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작년 겨울에 했는데 올 겨울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공지능에 의한 기록들이 늘어나고 있네. 저거 면접에 물어보면 거기서 싹 떨어질 겁니다. 내가 만든 인공지능 결과물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왜? 보통 그런 기록들이 고등학교 수준을 뛰어넘는 기록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훨씬 더 촘촘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과목에 대한 이 권장 과목 확실히 해석한다. 출결, 봉사 이런 거 늘어난다. 그래서 세특에서 객관적 사실, 즉 무슨 주제로 보고 쓴 게 아니라 그 주제를 왜 설정했으며 어떤 자료들을 활용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쳤으며 그래서 어떤 주장을 했다까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육하 원칙에 의한 그 학생들의 활동들을 풀어내준 것들을 현재 대학들이 더 의미 있게 보고 있다는 내용들을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거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만약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내년도에 다시 재도전할 때는 5등급제 기준으로 성적이 변화될 텐데 그 성적이 얼마인지를 모를 겁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그 성적의 변화가 대체로 이겁니다. 만약에 올해 기준으로 내가 전교 10등이고 5등급에 전교 10등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년에 쓰잖아요. 내 숫자가 이보다 낮은 숫자로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끝내시면 좋겠다. 대학들의 올해 변형을 다시 전형 변화를 다루면 교과는 최저에 대한 변화, 서류평가 강화, 출결로 크게 특징을 줄 수가 있고요. 종합은 아까 최저 신설 이 부분들이 서울권 학생들한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면접 강화는 AI를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모의고사 봅니다. 그때부터 모든 과목에서 원하는 등급들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과목을 언제 할 거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9월 2일 날 보는 수시 이 과목에서 수시 지원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결정들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고점 공대 말씀을 드렸죠. 공공기관들 신입사원 뽑을 때 그 지역 지방대 졸업자를 35%나 뽑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취업의 목표라고 한다면 관련 기업이 있는 지역에 거점 국립대를 가는 건
굉장히 유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고등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교를 가는 겁니다.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안 했다면 그 숫자가 좋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의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대한 대학들의 커뮤니티 연합이 되겠는데요. 반드시 여기에는 지방대학교 절반과 전문대학을 끼입니다. 내신이 안 좋아도 다시 새 출발한다면 거기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대학을 못 간다고 인생이 거기서 새롭게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의 말씀들을 계속 대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올해 또 나왔습니다. 이런 거 올해 기준입니다. 계속 이런 대학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건 작년에 제가 3월 모의고사 성적과 실제 수능 성적에 대해서의 성적의 변화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위에 있는 파란색이 상승한 거고요. 밑에 있는 주황색이 떨어진 겁니다. 처음에 들게 떨어질 게 많네 이거죠. 오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도 의미가 없는 성적들이 많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죠. 얘가 잘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런 아이들 떨어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시형 친구들은 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평균이거든요. 즉 전체 평균은 떨어졌을지언정 내가 필요한 등급 관리를 했다면 거기에는 아래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분명히 자신한테 성공한 수능을 받은 친구들이 꽤 있을 거라는 거죠. 자신의 수능 공부가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 고민해서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전반적인 변화는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는 제가 보기엔 3중고입니다. 졸업, 반수생의 증가, 뒤가 없는 5등급, 거기다가 영어가 10회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어쨌든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것과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을 3학년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